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의원 원장 전광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핌스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핌스 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생소한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핌스 치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허리, 다리에 저리 가지고 이때까지 방법과는 좀 다르게 바늘을 이용해서 막히고 눌리고 들어붙은 이런 조직을 우리가 바늘로 해결을 하고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주사도 좀 놔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일컬어 핌스 치료라 합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맨홀이 막혀가지고 물이 넘쳐나는 것, 꽂히는 것도 보신 적이 있고 물바다가 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뜬금없이 왜 하수구 얘기를 하냐면 심하지 않은 맨홀의 뚜껑에 문제 있는 경우, 그리고 맨홀 자체에 완전히 토사가 밀려 들어와 있는 경우, 또 맨홀 하수구 자가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막혀 있는 맨홀 쓰레기만 걷어내 순식간에 물이 확 빠지죠. 그거는 하수구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막혀 있는 경우는 겉에 거 드러낸다고 해서 물이 확 빠지진 않죠.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디스크인 경우는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디스크 조직이 탈출해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건데 겉에만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구 자체가 찌그러져 있을 경우, 오래돼 가지고 하수구를 이제 갖고 있는 이 통 자체가 찌그러지고 좁아진다. 이런 이제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수구 맨홀에 뚜껑에 쓰레기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만 싹 걷어내도 통증이 싹 사라지고 물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핌스 치료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겉에 거를 드러냈을 경우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MRI를 했는데 환자는 많이 아픈데 MRI상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이제 판단할 경우에 이상하네,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MRI가 이상이 없다니, 그리고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약을 좀 먹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서 환자는 한 몇 달분을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거기서 이제 좋아지는 사람은 또 좋아지고, 일부 안 좋아지는 사람은 다시 또 진찰했던 병원에 다시 가서 이 3개월 동안 먹었는데도 그대로 통증이 가시질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마땅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핌스 치료를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핌스 치료가 어떤 치료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좋은지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absolute indication. 이래가 absolute란 말은 절대적인 뭐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해서 효과가 좋을 만한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통입니다. 만성적으로 아주 오래된 두통, 이런 경우는 핌스 치료가 아주 유용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하고 어깨에 항상 뭉치고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핌스 치료가 아주 좋고요. 세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 주로 이제 목하고 허리에 협착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MRI를 했을 경우에 크게 이상이 없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 핌스 치료가 아주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MRI상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경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약만 먹는 것보다는 핌스 치료를 했을 경우에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무릎의 통증, 또 퇴행성 관절염 또는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relative indic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relative란 말은 비교적 좋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좋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MRI 이상이 있고 환자도 많이 아파요. 그러나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시도해 볼 만하죠. 의외로 너무 많이 아파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술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원인 제공되는 것을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증세가 그대로 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외래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PIMS 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ontraindication.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뜻이지만 해서도 소용없는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풍 있죠. 여러분 뇌졸중이나 이런 중풍으로 인해서 뇌의 원인이 돼서 다리의 통증과 힘이 없거나 마비가 온 경우 이런 경우는 PIMS 치료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파킨슨병 있죠. 파킨슨병도 머리에 뇌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암에 의한 통증. 여러분 주위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말기암 되면 엄청난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 PIMS 치료가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적절한 상태에 적절하게 PIMS 치료를 했을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PIMS 치료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좋아질까요?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PIMS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어깨를 많이 쓴다든가 팔을 많이 쓴다든가 해서 오는 어깨 팔의 통증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오는 경우도 한 가지 있어요. 신경이 눌려서 오는 것은 어깨 통증이라 칩시다. 그러면 목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있는 딱딱한 덩어리 힘든 뭉쳐있는 그런 들어붙어 있는 저맥낭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주사 맞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기도 힘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PIMS 치료라는 치료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픈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픈 것을 알아내려면 만져보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어깨 치료 예를 들면 어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운동 범위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근육이 다칩니다. 다치게 되면 근육이 다쳤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마이크로로 아주 미세하게 찢어졌는데 그것이 아물잖아요. 아물면서 정상으로 돼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아픈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아프다 이 말은 그 안에 뭉쳐있는 근육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겉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째져서 꼬맸죠. 그럼 흉터가 남죠. 그럼 겉에서 보이기 때문에 흉터가 있다는 걸 금방 아는데 몸속에 있는 피부 속에 숨어있는 흉터 그것도 흉터입니다. 그 딱딱하게 뭉쳐있는 그런 흉터는 겉으로 안 보이죠. 대신 누르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픈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깨는 특히 다른 데와는 달라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픈 경우는 이렇게 하면 다른 부위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위가 아프다. 이럴 경우에 환자분은 여기다가 딱 표시를 딱 해서 저는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 거를 평상시에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의료기관에 와서 의사한테 나는 어깨가 아파요. 요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했을 때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뭉치고 눌리고 맥혀있고 그래서 딱딱해진 거를 전체를 저는 덩어리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는 영어로는 invisible body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taut band, T-A-U-T
밴드, BAND, 터트 밴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트리거 포인트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우리말인 덩어리라 표현하는 것이 환자분들도 기억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쉬워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덩어리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럼 덩어리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손상, 그러니까 근육이 찢어지는 거, 그런 것을 아물다 또 아물었는데 또 손상을 입고 또 아물었는데 또 다치고,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덩어리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통증도 엄청나게 많이 아픕니다. 통증도 심해지죠. 그런데 이것이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줄, 인대, 물주머니, 심지어 관절 주머니까지도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관절 주머니가 오그라들면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까딱도 안 해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심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병도 초기에 우리가 치료했을 경우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심해졌을 경우에는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 통증이 있을 때 찾아서 적절히 해결해 주시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